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하 마지막 장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나라 평공이 맹자를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최측근이었던 장창이라는 사람 몰래 가려다가 장창이 맹자를 만나지 말라고 해서 맹자를 만나러 가려고 했던 그 약속을 취소를 했고, 그 맹자와 노나라 평공 간의 만남을 주선했던 악정자라고 하는 맹자 제자이자 노나라 평공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악정자가 왜 만나러 오시지 않으셨냐고 하니까 장창이가 그랬다고는 말을 못하고, 혹자가 맹자는 아버지 상보다 어머니 상을 더 후하게 치렀다고 하길래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다 싶어서 내가 만나러 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악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재 있고, 이렇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그게 나중상이 이전 상을 넘어섰다, 그래서 내가 안 만나러 갔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거예요. 군 소위 유자는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는 유,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 유라는 글자 때문에 지금 안 온 거라는 건데, 넘어섰다라는 저 유자의 뜻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혹시 전 이사요 후 이대부며, 이 전이라는 건 이제 전상, 즉 아버지상, 후는 후상, 나중상, 어머니상. 그러니까 이전에 치른 상은 선비, 사의 신분으로서 상을 치르고, 나중에 치른 상은 대부의 신분으로서 상을 치르고, 그러니까 사보다 대부가 더 신분이 높거든요. 대부가 신분이 더 높으니까 낮은 신분으로 아버지 상을 치르고 높은 신분으로 어머니 상을 치렀다, 그 말씀입니까? 이 유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이 삼정이 후이 대부여이까 이랬죠. 사는 상을 치를 때 소칠 3개를 사용을 하고, 대부는 상을 치를 때 소칠 5개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요,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에서 살다가 남원에서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아는 사람들이 이제 문상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에서만 살다가 남원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문상을 오는 사람들은 남원 사람들이겠죠. 대부분이. 그래서 남원 사람들이 문상을 며칠이면 다 오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상을 올 사람이 없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계속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있다가 문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남원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 남원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서울에서도 살고 뭐 부산에서도 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뭐 그 하는 일에 따라서 학자라면 학자, 경제인이라면 경제인, 뭐 정치인이면 정치인, 그 사람의 그 교류 폭이, 명망이 있어서 남원에서 살지만 뭐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도 교류를 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도 교류를 하고, 저 평양에 있는 사람하고도, 함흥에 있는 사람하고도, 의주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으면 이제 아는 분들한테 부고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양을 가는데도, 부산을 가는데, 평양을 가는데, 의주까지 부고가 전달이 되어 가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부고를 받고 여기까지 문상을 온다고 치면 문상을 오는 시간이 또 한참이 걸리겠죠? 부고를 안 보낼 수도 없고 부고를 보내놓고 그분이 문상을 오고 있는데 이 문상을 오기 전에 장례를 치러버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명망이 있고 하는 분들은 며칠 만에 장례를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유월장 같은 것이 있어요. 유월장. 그러면 이것은 달을 넘겨서 장례를 치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돌아가셨으면 3월 달 안에 장례를 치르지 않고 4월 달에 이렇게 달을 넘겨서 뭐 3월장도 있어요. 3개월 동안을 있다가 장례를 치르는 3개월장도 있고 뭐 임금들 같으면 뭐 5개월장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신이 부패할 거 아니에요. 시신이 부패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패를 그 기간을 부패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이야 냉동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얼음을 사용을 해야죠. 얼음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저 얼음을 나눠줍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나라에서. 그래서 대학에 벌빙지가라는 말이 나와요. 벌빙지가. 대학에 요 벌빙지가라는 것이 그 겨울에 얼음을 뭐 강 같은 데서 얼음을 배다가 그것을 보관해 놓는 곳이 있죠. 동빙고, 서빙고 하는 그 빙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 놔 가지고 다른 겨울이 아닌 얼음이 없는 계절에도 거기서 얼음을 꺼내다가 얼음을 이제 사용을 하고 뭐 이제 해야 될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벌빙지가라고 하는 게 아주 대단히 신분이 높은 집안이고 그 신분이 높은 집안은 뭐 제사나 장례나 이럴 때 저 얼음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신분이 선비냐 대부냐에 따라서 찾아오는 손님의 규모나 또 그 사용하는 기간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솥의 숫자도 달라집니다. 음식 가짓수도 달라지고. 그런데 맹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비의 신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솥을 3개만 사용을 하고 장례를 치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맹자가 신분이 대부에 준하는 신분이었으니까 솥을 5개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 상은 사의 신분으로 어머니 상은 대부의 신분으로 신분의 격차가 있다. 그걸 지금 넘어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신분에 따라서 솥의 숫자가 3개냐 5개냐 해서 5개를 사용해 가지고 음식의 가짓수도 많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이 지금 넘어섰다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선비였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대부였으니까 대부의 예에 맞게 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안 오셨다는 겁니까? 라고 악정자가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들어봐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선비였다고 그래서 선비에 맞춰서 아버지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대부인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러면 어머니를 선비의 신분으로 장례를 치르라는 말입니까? 그럼 대부에 맞춰서 사람들이 올 텐데 아버지 때 솥을 3개 썼다고 지금도 그러면 3개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궁색해졌죠,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거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 신분이었으니까 이 신분에 맞춰서 해야지 그거야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위 관곽 의금지 미아니라 관과 곽과 의와 금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다 이랬죠. 이게 전부 장례용품들입니다. 장례용품들. 자, 그러니까 시신을 안치하는 관, 그 관을 하나로 한 겹으로만 하면 마음이 안 놓여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바깥에 곽을, 요게 이제 외곽, 바깥에 사용하는 관을, 겹으로 사용하는 관을 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을 이중으로 쓰는 거죠. 어머니 상 때는 관을 이중으로 썼다면서, 그 다음에 그 관도 막 재질이 좋은 걸로 했다면서, 그리고 요 의와 금은 뭐냐 그러면 염을 하죠. 시신을 이제 옷으로 하고 이불로, 솜이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신이 부패했을 때 그 부패한 그 액체 같은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염을 할 때 사용하는 이런 거. 요즘 우리 말로 하자 그러면 수의 같은 거. 그거 아주 막 비싼 거, 좋은 걸로 했다면서, 아름다운 걸로 했다며. 관과 의금이 아버지 때보다 어머니 때 사용했었던 장례용품이 훨씬 더 비싸고 좋고 막 화려한 걸로 했다는 걸 내가 말하는 거야. 뭐 선비의 신분, 대부의 신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라고 임금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서 이렇게 관이나 뭐 염을 할 때 옷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좋은 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 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좋은 걸로 해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악정자가 얘기해요. 악정자가 말하기를 그건 비소위 유야라 빈부부동량이라, 그거는 유라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니죠. 빈부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가난했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부유했고, 그 빈부가 같지 않아서 이 내용이 달라진 거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아버지 때 못 해드렸다고 어머니한테도 그러면 그렇게 싼 걸로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유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유로 맹자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악정자가 항의를 한 거죠. 그래 놓고 맹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악정자 견 맹자왈, 악정자가 맹자를 뵙고 말하기를 극이, 요 극이라는 요게 악정자의 이름입니다. 선생님한테는 이제 자기를 이름으로 칭하는 거죠. 제가 고어 군혼이 임금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우리 선생님을 꼭 한번 만나보시라고 제가 고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위 내견야러시니, 그 제 말을 듣고 임금님이 와서 선생님을 찾아와서 뵙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어제 오시기로 하셨던 건데, 폐인 유장창자, 폐인 중에 임금이 총애하는 사람들 중에 유장창자, 장창이라는 자가 있는데, 폐인 유장창자. 근데 그 사람이 저군이라 그랬죠. 임금님을 이게 막을 저자예요. 저지했다 이겁니다. 못 오시도록. 폐인 중에 장창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임금님을 오시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군이 시위로 불괄해야 하니이다. 임금이 이 때문에, 이 장창이가 막는 바람에 불괄해 결국 오시지 못했습니다. 요 과라는 것은 저걸 뭐 과감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 과자가 열매죠. 과일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과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를 들어 대추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대추의 빛깔과 대추의 맛, 이것이 있게 된 그 상태, 즉 가을 대추,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대추예요. 과예요, 과. 그 대추가 봄에 대추나무에 맺힙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 조그만하게 좁쌀만하게 맺히는데 그 좁쌀만한 그것을 과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대추는 대추지만 그걸 과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자라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붉은 대추가 되어서 우리가 그걸 따서 먹을 수 있게 되어 그런 상태를 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봄에 좁쌀만하게 작은 그 상태가 계절을 지나서 가을에 이제 요런 대추가 됐다고 해봐요. 요걸 과라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요만했을 때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저만한 대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힙니다. 근데 그중에 10중 8구가 8, 90%가 다 떨어지고 요렇게 가을에 가을 대추가 되는 것은 겨우 한 10%나 될까 말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대추가 요것이 요렇게 되기까지의 중간에 많은 것들이 다 없어지는데 이 대추는 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거기서 떨어져 없어지지 않고 결국 대추가 된 거죠. 그렇게 대추가 열매가 된 것을 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라는 말은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것이 도달해야 할 결과에 도달한 그 상태를 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왔었으면 과래라고 했겠죠. 근데 오려고 했다가 누군가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과래를 못한 거죠. 그래서 과자를 쓴 겁니다. 우리가 저 과자를 과감하다, 과단성이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을 다 헤쳐나왔을 때 그때 과자를 쓰기 때문에 과감하다, 과단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못 오셨습니다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을 했죠. 그랬더니 맹자가 그 얘기를 듣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혹사지며 지혹이지나 행지는 비인의 소능야라 그랬습니다. 자, 행은 가는 거고 지는 멈추는 거죠. 내가 우리들이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를 고할 수도 있고 스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런 패턴, 이런 상황을 보면 내가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간다고 할 적에 내가 가게 되는 어떤 이유나 뭐 어떤 동기나 어떤 도움이나 뭔가를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를 가야만 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반대로 내가 거기를 가지 않고 중간에 멈췄다고 하면 내가 가려고 했는데 멈췄을 때에도 내가 멈출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결부가 되어서 결국 나는 안 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가는 것도 누군가가 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멈추는 것도 누군가가 멈추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행옥사지며 지혹이지나 그랬죠. 내가 어딘가를 갈 때 누군가가 혹자 어떤 사람이 내가 거기를 가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멈출 적에도 어떤 사람이 나를
요 이자가 요게 이제 진흙 이자하고 같고, 진흙이라는 것이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잖아요. 진흙 그 뻘밭 같은 데가, 진흙밭 같은 데가.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게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못 가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왜 어떻게 가게 됐냐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가게 됐다. 못 갔다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못 갔다. 이 핑계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갔다, 이 상황 때문에 못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 사람이 가게 하고 이 사람이 못 가게 하고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고 멈추는 것은, 행지는 비인의 소능야라,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를 갈 운명이었으면, 그랬으면 그 사람이 못 가게 하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도 나는 갔을 거고, 내가 안 갈 운명이었으면 아무리 누군가가 가라고 하더라도 나는 안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갔어야 하면 그래도 갔을 거고, 못 가야, 안 가야 했을 거면 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나는 안 갔을 거고. 그것을 맹자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능한 바가 아니고 그게 하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 저게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운명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나라 평공이 나를 만나러 오기로 했는데 장창이가 나타나서 못 가게 해서 노나라 평공이 못 왔습니다 하고 지금 악정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지 부루 노후는, 내가 노나라 제후를 부루 만나지 못한 것은 천야니 이랬죠. 그러니까 하늘이 나와 노나라 제후의 만남을 허락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못 만난 거지. 또 노나라 임금이 내게로 못 온 거지. 장씨지자가 언능 사여로 부르제리요. 그 장씨집 아들이 장창을 말하는 거죠. 어찌 능히 나로 하여금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정자 말대로 장창이가 못 만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장창이가 못 만나게 한 게 아니고 하늘이 나와 노나라 제후의 만남을 허락지 않아서 못 만나게 된 거고, 그 하늘의 뜻이 장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지, 하늘이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데 장창이라는 놈이 그걸 틀어서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운명이다 이런 거죠. 논어 때부터 이 하늘 천자로 설명되는 이 상황,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것, 이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맹자에게서도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자, 그래서 결국은 하늘이 나하고 노나라 임금과의 만남을 허락지 않아서 못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창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맹자의 마음 한켠에 장창이라는 놈이 괘씸하다 하는 그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장씨의 아들이, 장창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장씨지자가 어찌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냐. 걔가 뭐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떻게 나와 노나라 제후의 만남을 못 만나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표현, 장창을 장씨지자라고 말하는 저 표현이 맹자가 장창이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양해왕하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엔 새로운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